봉인된 기록 시즌 1 7화. 왜 역사는 광해군을 끝까지 폭군으로 기록했나? 광해군은 죽었습니다. 1641년 제주도에서 67의 나이로. 왜 그의 묘에는 왕릉이 없을까요? 왜 그의 이름 앞에는 아직도 군이 붙을까요? 왕이었는데, 15년을 왕이었는데, 왜 역사는 그를 끝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한 사람들이 하필 그를 쫓아낸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까요? 왜 조선은 400년 동안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이 질문을 막았을까요? 어떻게 진실이 이토록 오래 봉인됐을까요? 오늘 봉인된 기록이 마지막 봉인을 해제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끝까지 보십시오. 반드시 소름이 돋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단 하나의 봉인된 기록도 놓치지 않도록. 1장 기 왜 승자가 역사를 쓰는가? 왜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승자가 역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인조 반정이 성공한 직후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을까요? 서인들이었습니다. 왜 서둘렀을까요? 기록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광해군 시대의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왜 검토했을까요? 반정의 명분을 역사에 새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 일기.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광해군 시대의 공식 기록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반정 이후 서인들이 장악한 사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광해군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실용외교, 명나라를 배신한 배신, 형제 처형, 패륜적 살인, 토목공사, 백성을 착취한 폭정.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반정을 일으킨 자들이 반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을 직접 진행한 것입니다. 2장 기 왜 광해군 일기는 다른가? 왜 광해군 일기는 다른 왕들의 실록과 다를까요? 이름부터 다릅니다. 조선의 왕들은 실록으로 기록됩니다. 태조실록, 세종실록, 성종실록. 그런데 왜 광해군은 일기일까요? 실록은 정식 왕의 기록입니다. 일기는 그보다 격이 낮습니다. 누가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인조와 서인들이었습니다. 왜 일기로 낮췄을까요? 광해군을 정식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이 왕의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광해군 일기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될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 두 가지 버전으로 기록돼 있다고. 광해군 시대에 쓰인 원본과 반정 이후 수정된 버전. 왜 수정됐을까요? 원본이 반정 세력에게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수정했을까요? 서인 계열 사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을까요? 광해군에게 유리한 기록을 지웠습니다. 광해군에게 불리한 해석을 추가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까지 몰랐을까요? 원본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장 승 왜 광해군의 업적이 지워졌나? 왜 광해군의 업적이 역사에서 사라졌을까요?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 한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대동법이 중요할까요?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바꾼 정책입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각종 공납을 쌀로 통일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누가 시행했을까요? 광해군이었습니다. 왜 역사는 이것을 작게 기록했을까요? 서인들이 반대했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의 업적을 크게 쓰면 반정의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허준의 동의보감이 광해군과 연결될까요? 광해군이 완성을 명했습니다. 광해군 시대에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의보감은 조선 최고의 의학서가 됐습니다. 지금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왜 이것이 광해군의 업적으로 크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반정 세력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중립외교가 업적이 아닌 배신으로 기록됐을까요? 누가 배신이라고 불렀을까요? 명나라를 숭배하는 서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배신이 됐을까요? 반정의 명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가장 억울한 역사의 왜곡일까요? 400년 후 우리는 압니다. 광해군의 외교가 옳았다는 것을. 사장승, 왜 인모광후의 말이 결정적이었나? 왜 인모광후가 광해군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모광후, 서궁에 유폐됐던 선조의 왕비, 영창대군의 어머니. 왜 반정 세력은 그녀를 먼저 찾았을까요?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용했을까요? 반정 직후 인모광후에게 물었습니다. 광해군의 죄를 선언해 주십시오. 왜 인모광후의 선언이 필요했을까요? 왕실의 어른이 공식적으로 폐위를 인정해야 반정이 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모광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언했습니다. 왜 선언했을까요? 8년간 서궁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 영창대군을 잃었습니다. 광해군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인모광후의 선언문은 무엇을 담았을까요? 광해군의 죄목을 10가지 이상 나열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선언문이 광해군을 폭군으로 규정하는 공식 문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선언문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인모광후가 직접 쓴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반정 세력이 초안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선언문의 문체가 인모광후의 평소 글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문이 400년간 광해군을 폭군으로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오장승, 왜 병자호란이 광해군을 살렸나? 왜 병자호란이 광해군과 연결될까요? 광해군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왜 막지 못했을까요? 인조와 서인들이 명나라 편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와 외교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막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광해군은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것이 광해군과 연결될까요? 그때 광해군은 어디 있었을까요? 강화도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충격적일까요? 자신을 쫓아낸 왕이 자신이 막으려 했던 전쟁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광해군이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왜 이 사실이 역사에 크게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인조와 서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숨겼을까요? 병자호란의 원인을 청나라의 탐욕으로만 돌렸습니다. 인조의 외교 실패는 최소화해서 기록했습니다. 누가 이 기록을 썼을까요? 서인 계열 사관들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을까요? 반박하면 역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육장전, 왜 400년 만에 재평가가 시작됐나? 왜 400년이 지나서야 광해군의 재평가가 시작됐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처음으로 광해군을 다르게 봤을까요? 일제강점기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었을까요? 식민지 현실에서 실용외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조선을 지키려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 현대에 와서 더 강하게 재평가됐을까요? 한국의 외교 현실 때문입니다. 어떻게 연결될까요?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명분과 실리 사이의 선택,
동맹과 자주 사이의 갈등. 이것이 지금의 한국과 광해군의 시대가 놀랍도록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드라마와 영화가 광해군을 다루기 시작했을까요? 2012년 영화 광해, 누가 만들었을까요? 추창민 감독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관객 120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왜 이것이 의미 있을까요? 한국인들이 광해군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광해군에게 열광할까요? 명분보다 진리를 선택한 왕, 이념보다 백성을 선택한 왕, 그런 왕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장 전 왜 광해군은 오해받은 왕인가? 왜 광해군은 오해받은 왕이라고 할까요? 역사학계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첫 번째 오해. 왜 형제살인이 오해일까요? 임해군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단순한 형제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위험인물의 제거였습니다. 왜 영창대군이 문제였을까요? 2살짜리 아이가 아니라 그 주변의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왕위를 지키기 위한 냉혹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역대 조선 왕들 중 형제나 친족을 처리한 왕이 광해군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태종도 그랬습니다. 세조도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폭군이 아닐까요? 두 번째 오해. 왜 인목왕후 유패가 오해일까요? 인목왕후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정치적 구심점이었습니다. 왜 유패는 했지만 죽이지 않았을까요? 광해군이 완전한 폭군이었다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광해군이 폭군이 아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오해. 왜 중립외교가 오해일까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400년 후 우리가 압니다. 청나라가 이겼습니다.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광해군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 옳은 판단이 그를 폭군으로 만들었습니다. 8장 결 왜 봉인된 기록은 광해군을 기억하는가? 광해군. 왜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할까요? 그는 1641년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제주도였을까요? 처음엔 강화도였습니다. 그 다음엔 태안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제주도였습니다. 왜 계속 옮겼을까요? 혹시라도 복위를 꿈꾸는 세력이 접근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기록할 필요가 없는 존재로 취급됐기 때문입니다. 왜 그의 묘는 왕릉이 아닐까요? 경기도 남양주 소박한 묘 하나, 왕으로서 15년, 유배자로서 18년. 왜 15년의 왕이 묘도 없이 묻혔을까요?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묘를 찾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날까요?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 봉인된 기록은 광해군을 기억할까요? 그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왜 옳은 사람이 역사에서 졌을까요? 명분이 진리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이 지금도 반복될까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은 눈에 보입니다. 진리는 나중에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제나 이깁니다. 광해군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말합니다. 왜 실용이 명분을 이겨야 하는지, 왜 현실이 이념을 앞서야 하는지, 왜 백성이 체면보다 중요한지. 봉인된 기록은 오늘 그 봉인을 해제합니다. 광해군,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를 비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봉인된 기록, 광해군 3편 어떠셨나요? 왜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을까요? 승자가 역사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4편 에필로그에서는 광해군 시대의 사료들, 우리가 과장한 것과 실제 기록을 구분합니다. 여러분은 광해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이 계속됩니다.